지방에 이렇게 500, 1000만 원짜리를 계속 사고 팔고 불려왔거든요. 그게 커지면서 그 돈으로 이제 모아가지고 경기도 사대장이라고 하는 용인, 안성, 평택, 화성 그런 쪽에 이제 투자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더 극대화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충청권은 20년 전에도 1000만 원으로 가능했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좀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야 되고, 경기가 안 좋을 때 경매 매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건물 경매도 좋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토지 경매가 더 경쟁이 덜 치열하기 때문에 자기 걸로 낙찰 받기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대박 땅꾼 전홍규 작가님 모시고 토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명 대박 땅꾼으로 땅을 한번 대박을 내고 싶어서 벌써 20년 동안 2005년도부터 20대 후반부터 지금 벌써 40대가 됐는데요. 그동안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제 고향이 충청도라서 충청도를 시작으로 지금은 이제 수도권도 투자하고 있고요. 제주도까지 지금 발을 넓혀서 열심히 지금 초심 잃지 않고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토지 투자가 굉장히 네. 괜찮다, 수익률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작가님께서는 아파트 투자보다 오히려 토지 투자가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성격이 또 저랑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금도 별로 없었고요. 사실 아파트를 500만 원, 1000만 원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20대 후반에 직장 생활 저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저도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어디를 투자할까? 사실 그때 당시 제 또래는 다 주식이나 이제 이런 거 뭐 아파트도 관심 있었지만 아파트는 또 일단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뭘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또 아버님이 딱 때마침에 그 토지 관련 책을 건네주셨는데 그 책에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가능하다. 전 그거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또 거기에 제 고향이 충남 서산이거든요. 서산이 돈이 된다. 딱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직접 내려가 보니까 실제로 거기가 좀 그때 당시 붐이 일어나가지고 땅값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저는 땅에 투자했고, 저는 사실 좀 약간 주식은 계속 이거를 화면을 봐야 되잖아요. 이제 워낙 급락하니까. 근데 땅은 계속 조금 약간 끈기 있게 좀 가져가야 된다는, 좀 그게 제 성격이랑 또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원래 워낙 좋아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발품 파는, 저는 지금도 땅을 보러 가면은 맛집도 검색해서 맛집도 근처에 가고 여행 가는 기분으로 간다는 게 참 저랑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네.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100억대 자산가가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스토리가 정말 궁금하네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3천이 100억이 됐다는 거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제가 사실 20년간 이렇게 열심히 발품 팔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방에 이렇게 500, 1000만 원짜리를 그동안 이제 계속 사고 팔고 불려왔거든요. 그게 커지면서 그 돈으로 이제 모아가지고 좋은 곳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주로 언급하는 경기도 사대장이라고 하는 용인, 안성, 평택, 화성 그런 쪽에 이제 투자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더 극대화되고, 지금은 또 하남까지, 제가 지금 하남에 건물을 줘가지고 거기다가 제 집 겸 사무실 겸 유튜브 촬영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자금 없는 분들을 좀 이제 제가 위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처음부터 너무 이 서울 수도권은 비싸니까 조금 눈을 좀 낮추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충청권은 20년 전에도 1000만 원으로 가능했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1000만 원으로. 물론 이제 좀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야 되고, 특히 일반 매물은 사실 쉽지 않지만 저는 그때 당시 저는 경매로 좀 재미를 봤고, 지금도 경매 시장이 워낙 지금 불경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기가 안 좋을 때 경매 매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 시청자님, 구독자님들 한번 경매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경매도 건물 경매도 좋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토지 경매가 더 경쟁이 좀 덜 치열하기 때문에 자기 걸로 낙찰 받기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점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경매나 특히 또 공매라고 있는데요. 그 두 개를 잘만 활용하시면 저처럼
뭐 100억까지 충분히 더 저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그 근처까지 저는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땅 투자를 하면서 네. 난 이렇게까지 해봤다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좀 공유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도 예전 갑자기 이제 저의 가슴 아팠던 추억들, 저도 초기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이야 땅은 제가 쉽게 이제 일명 똥방이라고 하는 이장님들한테 제가 굳이 부동산에 안 가더라도 저한테 문자로 다 오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좋은 땅 저는 골라서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제가 의지할 만한 데가 현재 부동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면은 그때 당시 제가 젊었잖아.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젊은 사람이 같이 와서 다들 원래 어르신들이 부동산 복덕방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봤을 때 과연 이 친구가 돈이 있을까? 의구심도 갖고 돈이 없는 그냥 공부하러 온 사람으로 취급해가지고 제가 문전박대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 가슴 아픈 추억들이 많았는데 그걸 빌미로 저는 저도 이제 갑자기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냥 휴가를 제가 한 일주일 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 놀러 간 게 아니고 땅 보러 일주일간 저는 충청권이나 제가 그때 난 새만금을 좋아했는데 새만금에 일주일간 있었어요. 현장에 가서 제가 뭐 진짜 잘 돈도 없어가지고 이제 좀 뭐 차 안에서 자기도 하고 찜질방에서 자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일주일 이상 있다 보니까 현지인들과 좀 친해져가지고 제가 원래 좀 전형적인 내성적인 스타일인데 그래도 땅이란 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좀 용기 내서 철판 깔고 동네 주민들 이제 바깥에서 사들고 가면서 최대한 이렇게 노력하니까 막걸리 사들고 가니까 좀 그때부터 좀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이 꼭 무조건 텃세가 세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부딪혀 보면은 의외로 이렇게 좀 정감 있고 잘 대해주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좀 이렇게 몇 번 찾아가니까 눈도장 찍으면은 충분히 마음의 문을 열고 그때부터 좋은 매물이 부동산을 낀 매물은 사실 좀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매물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저는 직접 다이렉트로 지주 직거래로 하면은 5천이 아니고 최소 1천만 원 싸게 3, 4천만 원으로 그 땅을 살 수 있었거든요. 물론 또 대출 끼고 제 돈 50% 대출 끼면 제 돈 1,500만 원만 있으면 됐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어렸을 때 좀 많이 좀 부딪히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땅 투자의 고수가 될 수 있었던 핵심 비법은 네. 뭐라고 보세요? 뭐 고수에게 배우는 거 아니면 노력, 전략, 네. 임장? 그렇죠. 지금 사실 난 사실 그게 다 맞습니다. 뭐 노력, 임장, 전략 이런 게 다 필요한데요.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주변에 이렇게 안타까운 분들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실천력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저는 남들이 고민할 때 저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실천, 질러라 약간 그런 계속 지금까지 그런 마인드로 해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20년을 해왔는데 가끔가다 저희가 교육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무실이 강남에 있는데 하다 보면은 저한테 오랜만에 10년 만에 와가지고 하소연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10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 그때부터 자기가 10년 동안 했으면은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을 텐데 10년 동안 자기 공부만 했대요. 그걸 보면서 참 저도 안타까워. 그래도 그 구분을 10년 만에 하긴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10년이나 세월에 너무 좀 시간이 좀 아쉽기도 하고 저는 제일 지금 추천드리는 거는 이론보다 실전이다. 일단 질러라. 물론 알고 질러야 되는 게 좋겠죠. 물론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책도 쓰고 있고 책을 뭐 제 책이 아니더라도 토지 관련 책이나 요즘 뭐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토지 투자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수많은 유튜버가 그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공부를 좀 어느 정도 연도 지역 이런 기본적인 토지 공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다 알 필요 없고 아주 기초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충분히 지목이 뭔지 용도 지역이 뭔지 그정 간단한 법령만 많이 나오는 게 사실 딱 정해져 있거든요. 10%만 잘 공부하시면은 저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장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네. 임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사실 주말마다 제가 일요일날 우리 회원들 사람들 데리고 임장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참가하시면은 제가 이제 아까 수도권 사대장이나 충청도의 뭐 당진이나 유망한 지역들을 제가 제 노하우로 이렇게 알려드리면 금방 이제 아마 와닿을 건데 근데 초보자들이 사실 혼자서 임장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어렵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당장 이 방송을 보시고 바로 그냥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 물건 검색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즉 예를 들면 뭐 평택이다. 그럼 평택 물건을 검색하셔가지고 토지 매물 사실 많거든요. 거기 아무거나 하나 찍어서 번지수 잘 나와 있잖아요. 한번 가보시고 아니면 평택 부동산에 검색창에 부동산 리스트 많잖아요. 거기다 아무데나 전화하셔가지고 나 평택 땅 사고 싶다. 그러면 얼마 투자금이 얼마냐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나 1억 있다. 그러면 사실 평택에서 1억 가지고는 좀 이렇게 잘 응대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평택은 이미 가격대가 올라가지고 1억 가지고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운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사실 본인이 돈이 1억밖에 없다. 그러면 좀 과장해서 부동산 사장님한테는 나 3, 4억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다양한 매물을 소개받을 수 있고 왜냐면은 대출이 또 잘 나오기 때문에 1억짜리도 2억짜리 매물을 자기 돈 1억만 있으면 1억은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투자가 되기 때문에 굳이 자기 있는 돈 그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직접 했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좀 좋은 좀 응대를 부동산 사장님들이 응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직접 한번 가보시는 게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주변에 부동산들이 많이 있는데 땅 같은 경우는 땅은 넓은데 네. 부동산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동산이 또 잘못 찾아가면은 그 현지인이 아니시고 외지에서 네, 와서 네.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네, 네, 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부동산을 잘 찾아가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 또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부동산도 잘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획부동산이 일반 부동산인 것처럼 가장해서 또 차린 경우도 있고요. 또 간판 이름에 뭐 강남부동산 지방인데 간판 이름에 강남 서울부동산 이렇게 적혀 있으면 실제로 외지에서 온 약간 오래되지 않은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아예 간판 이름이 토박이 부동산이나 아예 간판 이름이 원주민 부동산 그런 데가 오히려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가시는 게 좋고 사실 부동산들이 몰려있는 곳은 우리나라 어디를 뭐 경상도건 전라도건 어디 제주도건 어디를 가거나 몰려있는 곳이 딱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 시청 주변 아니면 군청 주변에는 제일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어디를 가야 되나 사실 고민하지 마시고 시청 찍고 군청 찍고 가시면 그 주변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사실 가서 한번 이렇게 몇 군데 가시면은 이렇게 잘 응대하는 데가 있거든요. 잘 대해주시는 데다 딱 그분한테 논도장 찍고 그분한테 좀 계속 귀찮게 좀 하셔가지고 매물 달라 하면은 그분도 좀 감동받아서 좀 챙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좀 그렇게 발품을 시청 군청 주변에 한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투자는 네. 그 수익형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매달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땅도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네,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3억이면 월 300만 원 정도 받는 네.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네. 너무 궁금하네요. 사실 이거는 이제 토지연금 제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농지연금이라고 해서 실제로 원래는 이제 10억, 9억짜리를 요즘 경매 시장이 워낙 인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3분의 1 가격에 이렇게 9억짜리가 3억 반의 반값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정가가 9억이면 나라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300만 원을 준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받고 분도 꽤 계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60세 이상부터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대, 50대는 이 방송을 보시는 40대, 50대는 물론 60대가 넘으셨다 하더라도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시면 평생 이 3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 300만 원만 받으면 웬만한 생활이 다 된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막 비싼 취미가 아니면은. 그래서 다른 데서도 연금 추가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럼 그거 더해서 더 이익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따로따로 300이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총 600만 원 합쳐서 그렇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물론 자격 요건이 좀 있고요. 제일 큰 요건은 본인이 농사를 5년을 지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 초보자는 이 부분에서 딱 듣자마자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농사를 져본 적도 없고 뭐 막막하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쉽습니다. 제가 그런 컨설팅도 하고 있고 간단히 팁을 알려드리면 농사를 꼭 자기 땅에다 하는 게 아니고 임대한 땅 월 얼마 주고 임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분은 서울 인근에 뭐 양평이든 뭐 김포든 이런 인근에 땅을 임대를 해가지고 또 농사짓기 쉬운 작물을 심으면 됩니다. 굳이 매주 갈 필요 없고 한번 심어 놓으면은 예를 들면은 대추라든지 호박 이런 간단한 아니면 나무를 심던
나무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예, 그런 걸로 단연생 알아서 자라는, 특히 인삼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자기가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거를 쉽게 잘할 수 있는 거를 잘 해놓으면은 농업인이 이렇게 자격 요건, 농지연금 받을 자격 요건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한번 좀 너무 무서워만 하지 마시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도 우리 같은 도시민도 충분히 지금부터 대비를 할 수 있고요. 근데 60세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또 하나 이제 추가 팁을 알려드리면 사실 땅을 2차선 대로변이나 6m 대로변이라고 하면은 당장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창고 부지를 만들면 되거든요. 창고 부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농지, 전답 뭐 이런 걸 과수원을 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농지라고 해도 거기를 이제 뭐 본인이 직접 창고를 짓거나 아무냐 이쁘게 좀 성토로 좀 살짝 이쁘게만 살짝만 해더라도 성토비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럼 뭐 500만 원이든 돈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땅을 이쁘게만 해놓으면 창고를 찾는 분들이 거기 지나가다가 그 땅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추가로 팁을 알려드리면 땅 옆에다가 팻말로 창고 부지 이렇게 써놓고 예, 공장 부지 이렇게 써놓고 팻말을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그 번호 그걸 보고 연락이 또 물론 전화번호 적어놔야겠죠. 그러면 연락이 꽤 많이 오거든요. 대신에 창고나 공장 부지는 6m 이상의 땅, 도로가 접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 한 대 들어가는 도로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명심하시면 충분히 지금도 60세 아까 농지연금이 아니더라도 땅으로도 이렇게 수익을 300만 원까지 받으려면 물론 좀 비싼 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50에서 뭐 100만 원, 뭐 100만 원 내외 정도의 임대 수익, 창고로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땅은 전국에 널려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점을 노려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경매로 사야 싸니까 경매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살 때 그 기준, 가격 기준을 네. 우리가 표준화된 가격이라는 게 네. 없잖아요. 네네, 사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 땅이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얘기하신 그 점 때문에 토지의 접근성이 일반인들이 토지 시장에 들어오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시세가 우리가 뭐 인터넷을 보든 어디를 보든 다 편히 볼 수 있는데 땅은 비교가 거의 없습니다. 옆에 땅이라고 해도 땅값이 많이 틀리고 도로 하나 끼고 있더라도 여기는 평당 10만 원인데 도로 옆에는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만 원짜리는 건축이 안 되는 절대 농지고요. 100만 원짜리는 건축이 잘 되는 계획관리 지역. 이런 식으로 도로 하나 끼고 보통 용도 지역이 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어렵고 대신에 이제 요즘은 그나마 좀 주변 시세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바로 요즘 그 디스코 앱, 그 지도 앱 들어보셨나요? 디스코나 밸류맵, 땅야 이런 세 가지 프로그램이 아주 잘 돼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중에 자기한테 맞는 걸 한번 보시면은 거기 안에 우리가 굳이 예전에는 등기부 다 일일이 주변 땅을 떼어봐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 없이 편하게 조건 검색으로 다 되고 뭐 예를 들면 1억 평당 100만 원 미만, 50에서 100만 원 미만 조건 검색을 해달라. 그러면 다 그렇게도 뜨고요. 그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실제로 최근에 만약에 내 인근에 반경 100m 이내에서 평당 50만 원이 몇 번 거래가 됐다. 그러면 대충 그 정도 시세라고 눈치가 챌 수 있죠. 그래도 앱을 잘 활용하시면 어느 정도는 파악은 되는 편입니다. 네. 아무리 싼 땅이라 하더라도 네. 투자하면 안 되는 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네. 땅일까요? 제가 방금 살짝 언급한 이제 절대농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근데 아마 들어는 보셨을 텐데 이게 정확히 어떤 땅인지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바로 지방에 가시면 바둑판처럼 아주 이쁘게 생긴 땅이 있거든요. 땅은 상당히 이쁩니다. 아주 네모나고 땅도 크고 거의 1000평 단위로 이렇게 자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땅 모양은 이쁘지만 우리가 사실 그 땅은 거의 논이잖아요. 논. 우리나라가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거기는 쌀을 보호해야 되는 나라의 이제 그런 임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대 바둑판처럼 자른 땅을 거기다 개발 제한을 해놨어요. 그래서 건축이 안 되고 물론 건축이 할 수 있는 분은 농업인 아까 말씀드린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는 분들은 가능한데 우리 같은 도시민들은 일반인들은 거기다가 집을 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 제한 때문에 땅값이 싸고 이제 초보자들은 여기서 이제 누를 범하는 게 개발지 인근에 이런 절대 농지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 하나 끼고 계획관리 지역은 평당 100인데 길 하나 건너서 이런 절대 농지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바로 개발지가 코앞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저도 이제 그런 실패 사례가 하나 있는데 개발지 인근이니까 이게 풀릴 것 같거든요. 그 생각으로 하시면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는 겁니다. 풀릴 수도 있지만 안 풀릴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안 풀린다고 하면은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1000평을 평당 10만 원 주고 사면 이제 1억이잖아요. 1억의 거금이 거기다가 묶이는 겁니다. 다른 데 좋은 데다 차라리 100평짜리 평당 100만 원짜리 계획관리 사면 돈이 더 되는데 같은 1억이라고 하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건축이 되냐 안 되냐가 땅의 가치를 평가하고 건축도 단독 주택만 지을 수 있냐 아니면 다가구, 상가, 근생까지 지을 수 있냐에 따라서 땅값이 그래서 이제 상업지가 제일 비싼 거겠죠. 예, 그런 땅의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명심하시고 절대농지나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맹지도 뭔지 아시죠? 네. 도로가 없는 땅도 당연히 하시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지 인근의 맹지는 또 인기가 많아요. 초보자들은 일단 자기가 돈이 자금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땅은 1억이 들어가지만 맹지는 예를 들면 3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 개발지 바로 앞에 개발지가 바로 눈에 보이는 100m 앞이다. 그럼 또 유혹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은 길이 없지만 분명히 저 개발지가 개발이 되면서 인근도 좋아진 도로도 닦아줄 것 같다. 그걸 기대하고 들어가신다고요. 근데 본인의 생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개발이 앞에 되더라 하더라도 그 땅까지 맹지가 풀린다는 거는 또 운에 맡겨야 되거든요. 안 풀릴 가능성 높고요. 예, 그래서 절대로 맹지도 하시면 안 되고 맹지 나름인 게 제가 지금까지 저도 제 유튜브 채널도 있고 500개 제가 영상 중에 제일 많이 보신 영상이 맹지라는 탈출법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170만 조회가 나왔는데 그걸 보시면 좀 팁이 될 수 있고요. 맹지도 탈출 가능한 맹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어라고 있어요. 국어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사도를 통해서 도로 사용 승낙서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탈출 가능성 있는 거를 저는 A급 맹지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 A급 맹지가 아닌 B급, C급 그런 탈출하기 어려운 맹지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런 맹지랑 절대농지 두 개는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땅 투자하면 네. 돈이 많으신 분들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소액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이 저도 굉장히 네.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네. 소액으로 어떻게 가능하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땅에 대한 편견이 좀 있는데요. 대표적인 편견이 이제 땅은 비싸다고만 생각하시고 뭐 1억으로도 투자 못 한다. 몇 억에서 몇십억 있어야 되는 줄 아시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돈 1000만 원만 있으면 가능한 게 땅입니다. 그 1000만 원짜리 땅이 사실 일반 매물은 흔치 않은데 경매가 지금 많아요. 경매. 그리고 우리는 대출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사실 1000만 원짜리 땅이라기보다 예를 들면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짜리 땅을 우리는 1000만 원대로 대출을 최대한 80% 90%까지 대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80% 90%까지 나오나요? 토지는 보통 우리가 상가나 아파트는 뭐 최대 뭐 요즘에 70%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땅은 90%까지 나오거든요. 신기하죠. 어떻게 땅이 더 잘 나오고 저도 좀 신기한데 옛날부터 좀 그런 역사가 있고요. 지금도 뭐 9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80%까지 정상적인 도로 껴있는 땅은 80%까지 나오니까요. 그래서 한 3천만 원짜리 땅을 자기 돈 1000만 원으로 투자가 된다고 거의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3천만 원짜리 땅은 물론 수도권은 힘들지만 제가 아까 언급한 충청권의 뭐 당진이나 뭐 서산, 태안, 아산 이 정도가 가능하고요. 또 강원도에는 원주, 춘천 여기도 말이 강원도지 사실 준수도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이런 곳은 충분히 4천만 원짜리도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소액으로 또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게 이 경매의 특수물건입니다. 특수물건들은 예를 들면 이제 하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수물건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맹지, 그리고 두 번째가 묘지 있는 분묘기지권, 그리고 세 번째가 공유지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권, 법정 지상권. 땅에 남의 건물이 있을 때 또 그렇게 4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거를 잘만 활용하시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싸게 받아가지고 그 하자 처리를 하는 순간 예를 들면 1억짜리가 이런 하자 있는 4대 하자 때문에 특수물건 때문에 반의 반값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1억짜리가 보통 이런 땅들은 2천만 원까지 내려가요.
그럼 제가 실제로 제 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2천 주고 제가 이걸 사가지고 하자를 처리했어요. 예를 들면 묘지가 있어서 2천만 원까지 떨어져 1억짜리가 2천 원 떨어졌는데 묘지를 잘 이장해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장했거든요. 근데 이장하자마자 그 땅의 가치가 다시 1억이 된 거예요. 그럼 저는 2,500만 원 들여가지고 4배의 수익을 얻은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기회가 많으니까요. 한번 이런 특수물건도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은 대출을 받을 때 네. 뭐 감정가, 뭐 공시지가 어떤 걸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나요? 보통 이제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보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감정가 기준으로 많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감정가의 보통 80% 내외로 보통 봐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매 감정일도 상당히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매 물건 예를 들어 봤을 때 이게 감정이 언제 된 시점인지 보통 경매 물건은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보통 감정을 한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 사이에 또 땅값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실제로 감정가보다 더 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또 재감정을 또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감정을 보시면 충분히 그래서 보통 땅 1억짜리 땅은 8천, 9천까지도 대출이 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땅이라면 네. 평형수가 되게 조금이겠네요. 그렇죠. 아쉽지만 우리가 1,000만 원짜리 땅을 사는데 막 1,000평을 원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땅이 아니고 거의 1,000만 원짜리 예를 들면 땅은 거의 100평, 뭐 커야 200평 정도, 100평 사이. 물론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100평 이상의 땅만 제가 추천드리고 100평 미만의 소형 평수는 짜투리 땅은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물론 예외도 있어요. 저는 50평짜리라도 추천드리는 땅이 있는데 그런 땅은 이제 주거지나 취락지구 건폐율이 60% 이상 나오는 땅이 있거든요. 계획관리나 이제 관리지역이나 다른 비도시 지역 땅은 100평이 넘어야지 건폐율 20% 40%를 적용해서 건축이 되는데, 근데 주거지나 취락지구는 60%까지 나오기 때문에 50평만 돼도 충분히 50평이면 거의 뭐 30평 정도죠. 60%니까 30평이면 작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요즘 국민주택 30평이라고 하는데 30평을 1층, 2층 그 이상 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 큰 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작은 평수를 처음엔 활용해서 나중에 이제 작은 그걸 불려가지고 나중에는 500평, 1000평 단위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큰 땅은 또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런 법칙을 반비례 법칙이라고 했거든요. 평수가 크면 클수록 평당가는 낮아진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저는 제가 주변 지인들이나 제 회원들을 같이 공동 투자로 예전에 큰 땅을 같이 사가지고 필지 분할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기획부동산은 필지 분할을 안 하잖아요. 네. 기획은 이제 같이 다 모르는 사람 공유 지분으로 넣는데 저는 깔끔하게 도로 끼고 다 잘랐어요. 그러면 사실 말이 공동 투자지 자르는 순간 다 개인 땅이 되잖아요. 저 그런 식으로 그런 전략으로 저는 큰 땅을 싸게 잡는 그런 노하우 제가 그런 식으로 많이 불려왔고요. 일단 그렇게 조그만 것부터 처음에는 조그마나 계속 불려가지고 좀 큰 걸로 나중에 갈아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아파트 가격도 보면 서울 수도권은 굉장히 비싸고 네. 지방으로 갈수록 저렴하고 또 앞으로는 서울 수도권 위주로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혹시 땅도 그런가요? 사실 그게 거의 맞는 말이고요. 요즘에 사실 예전에는 통계청 자료로 봤었는데 지금은 네이버에 예를 들면은 이제 충청 당진 인구라고 쳐보시면은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얼마가 됐는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안성이면 안성 인구 치면 다 나오고 평택, 용인 다 나옵니다. 아주 좋은 시대죠.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보시면 수도권은 거의 다 늘어나요. 근데 지방은 내려가는 도시도 많아요. 제가 어제 목포 다녔거든요. 이제 땅을 찍으러 목포까지 갔다 왔는데 목포, 신안은 다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는 거의 오르막으로 가는 도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군산이나 이런 새만금, 호재가 있는 지역은 좀 선방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전라도나 경상도도 마찬가지고요.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제주도도 지금 한참 예전에 중국인들 영향을 떴다가 지금 다시 가라앉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프만 보면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래프를 잘 인구 증가되는 곳을 잘 찾아다니시고, 대신에 충청권 아까 당진 서산 이런 지역은 또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충청권에도 뭐 세종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지역의 지방을 잘 찾아보시면 그렇게
좀 괜찮은 지역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이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네네. 또 그렇게 찾아보면 투자하기 괜찮은 지역을 찾을 수 네네. 있다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1,000만 원으로 네. 100억이 되는 노른자 땅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네, 이게 재밌네요. 1,000만 원짜리가 갑자기 100억이 될 수 있는 땅은 저는 우리나라에 없다고 봅니다. 한 방에는 갈 수가 없고, 사실 이게 단계별로, 사실 저는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제가 이렇게 이뤄냈지만 빠르신 분은 10년 이내에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빠르면 5년도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전공법으로 땅을 최소 2, 3년 주기로 갈아탔는데, 제 주위에 저 말고 또 어떤 분들은 1년 만에 갈아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아주 법인으로 만들어서 이제 갈아타게 하면은 이제 일반 개인으로 계속 돌리려고 하면 사실 세금 문제, 양도세 때문에 사실 멈칫하거든요. 왜냐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1, 2년 내에 팔면은 세금이 50%, 자기 번 돈의 50% 세금을 내야 되면은 사실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법인은 이렇게 굴려도 법인세 뭐 10%, 20%만 내면 되니까, 법인으로 땅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은 법인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법인 제도가 되게 잘 돼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지금 일반 법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나아가서는 이제 영농 법인까지. 사실 영농 법인은 이제 본인이 농업인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자격 요건이 좀 있거든요. 영농 법인이 된다고 하면은 더 기회가 많죠. 왜냐하면 일반 법인은 이제 전답 이런 농지를 살 수가 없거든요. 물론 사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허가를 내서, 전답을 허가를 내서 취득을 하면은 가능하고요. 제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린 거예요. 나중에 사실 영농 법인을 만들면은 전답까지 다 매입을 가능하기 때문에, 대신에 바로 팔면은 또 이게 조사 대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최소 2년 이상은 보유하시고 파는 방법이 있고요. 법인을 이용하면 세금을 반의 반값으로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100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이 좀 기회인 게, 특히 당진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도로 껴있고 계획관리 지역이고 아무 화재가 없는데도 반의 반값까지 떨어지고 있는 땅이 지금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 이렇게 이런 땅을 소개해드리면, 사실 이제 방송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평소에는 2-3명 정도가 달라붙다가 제가 방송을 내보내면 10명 이상의 경쟁이 된다고 하는데, 좀 이제 방송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좋은 땅 소개해드리는 건 제 의무이기 때문에 소개 계속 해드릴 거고요. 지금이 저도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땅을 다 볼 수는 없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 대표적인 곳이 당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제2의 당진을 정상적인 물건이 떨어지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손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계속 경매 그 인터넷으로 지지 옥션이나 예전에 굿옥션이었었죠. 그런 옥션 사이트들이 많고요. 또 저는 무료 사이트를 이용하거든요. 뭐 두인 경매나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잘 활용하시면 빨리 경매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기간 안에 수익률이 많이 나는 땅, 어떤 땅일까요? 사실 제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땅. 과연 어떤 땅일까요? 딱 봐도 누가 봐도 좋은 땅은, 도로가 있는 땅? 그렇죠. 도로도 있고 땅 모양도 이쁘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주변에 개발 호재가 없으면 도로에 잘 물려 있다 하더라도 땅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되게 지금 중요한 말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목포, 신안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물론 이제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 인근은 좀 괜찮지만, 조금 들어가면은 사실 아무리 도로변이 잘 껴있어도 땅값이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언급한 당진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이 이미 있고, LG화학,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통한 서울까지 연결되는 전철,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인근의 땅을 사시면, 물론 이제 도로가 있고 땅 모양 이쁘고 이런 삼박자가 잘 갖춰진 땅은 저는 절대로 실패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발 호재 있고 도로가 껴 있고 모양도 예쁘면 땅값이 비쌀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근데 다행히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진짜 A급, 누가 봐도 좋은 땅이라고, 예전에는 물론 바로바로 나갔죠. 경기 좋을 때는. 근데 최근 5년 전에 LH 사태, 저는 그게 상당히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질 줄 몰랐어요. 그 LH 사태 때문에 정부에서 외지인들이 농지를
좀 제한적으로 사게끔 농지증도 까다롭게 하고 농지법 까다롭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민이 농지를 사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농지 가격이 좀 이게 상승을 못하고 좀 5년 동안 지금 정체돼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해도 예전 같으면 나갔을 땅이 지금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당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네. 지금 이게 남아있는 땅 중에 네. 숨은 노른자 땅이 있다면 어느 지역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1순위는 저는 이제 왜냐면은 저는 소액 투자자분들 위해서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저도 지금도 제가 만약 현금이 뭐 3억 5억 있다고 해서 그 5억 가지고 물론 수도권도 가능하죠. 근데 저는 분산 투자를 좋아하거든요. 5억 있으면은 당진 같은 경우 10개 땅을 살 수가 있어요. 5천만 원짜리 10개. 이해되시나요? 수도권은 겨우 하나 살까 말까인데 평택 옆에 서해대교 건너서 당진이 가깝게 있어요. 그 당진을 가면은 평택에서 하나 땅 살 거를 당진 가면 다리 하나 건너서 10개를 살 수 있다. 이게 엄청 큰 차이라고 봐요.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통 키높이를 한다고 하잖아요. 강남에 지금 30평이 지금 30억까지 올랐죠. 그리고 잠실, 송파 같은 경우도 25억, 뭐 20억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강동구도 15억에서 20억. 제가 지금 하남에 살고 있는데 하남도 10억에서 15억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마다 조금씩 제일 메인 지역 인근에가 천천히 단계별로 이렇게 있듯이 땅값도 서울 땅값이 비싸고 그다음 뭐 분당, 뭐 판교, 용인, 평택 그 다음에 당진인데 웃긴 거는 평택과 당진 다리 하나 건너는데 10배의 차이 난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땅값이. 그러니까 그만큼 당진이라는 곳이 많이 저평가가 돼 있고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른다. 기회의 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당진만 좋은 게 아니고 잘 찾아보시라는 거죠. 당진뿐만 아니고 천안 아산도 좀 그래도 수도권보다 좀 싸기 때문에 아산 지역도 가보시고 좀 몇 군데가 더 있을 거예요. 또 충북의 음성. 그런데 음성이 그 중부대로 타고 음성에 공장 부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장 이렇게 창고를 하실 분들은 이 서울 그 경기권 물론 이제 화성이 가장 또 메인 메카인데 근데 화성의 공장 부지는 다 기본적으로 몇백만 원 하거든요. 평당. 근데 음성으로 가시면 평당 100 미만으로도 살 수 있어요. 그게 기회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눈을 낮추셔가지고 저는 좀 수도권 주변에 충청권으로 좀 가보셨으면 소액 투자자분들이 1억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지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그러니까 땅값이 많이 오른다고 해도 네. 이게 황금성이 좋아야 내가 원할 때 판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잘 판매가 되나요?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언급한 음성, 예를 들면 음성 공장 부지, 창고 부지. 사실 이런 땅은 수요자가 투자 목적이 아니고 실수요자가 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공장을 지어야겠다. 창고를 지어야겠다. 그런 분들은 투자 개념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땅을 찾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수도권에서 알아보다가 자기 자금이 안 되니까 충청도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눈을 낮추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 아파트만 고집하다가 이제 너무 올라가니까 우리가 서울 인근의 경기권의 땅, 이제 아파트를 보듯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 땅을 보다가 안 되니까 충청권을 넘어오는데 조금만 거리 차이가 뭐 10분, 2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땅값은 현저하게 싸니까 충청도도 인기가 그렇게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땅은 황금성 문제가 전 없다고 봐요. 그럼 지금까지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한 2, 3년 정도 보유하시고 또 네. 판매하시고 네. 이런 사이클로 계속 투자를 하셨나요? 네, 저는 평균 2, 3년 주기로 계속 순환을 시켰고 아까 잠깐 언급한 2, 3년도 좀 길다. 그러면은 당장 법인 만드는 거는 누구나 법무사 통해서 몇십만 원 주면은 법인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법인을 이용하셔서 본인이 이제 주로 업이 있고 부업으로 좀 사고 팔고 한번 해보시면은 충분히 1년 이내에도 단기 물론 큰 수익은 안 나지만 제2의 월급 통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투자는 안 하시나요? 장기 투자도 하죠. 그러면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장기와 네. 단기로 나눠서 하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땅은 어떤 땅인가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장기 투자용은 땅이 이제 아까 하지 말라고 하는 절대농지도 사실 포함이 돼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 절대농지가 개발지 인근의 절대농지는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언젠간 풀리겠다. 실제로 풀린 사례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언젠가 그 기약이 없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당진에 아니면 수도권 평택의 절대농지도
당진만큼 싸진 않아요. 당진의 절대농지는 평당 5만 원, 10만 원 정도인데 평택은 평당 30에서 50만 원까지도 가거든요. 워낙 일반적인 땅이 비싸니까요. 농지가. 대신에 저는 제 원칙이 있는 게 10만 평 이상의 절대농지 주변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10,000평이나 2만 평 정도의 소규모 절대농지. 거기는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실제로 농지법상 소규모 절대농지 10,000평 미만의 절대농지는 풀어줘라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절대농지는 좀 눈여겨봐라. 관리지역으로 주변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절대농지는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좀 그런 것을 노려보셨으면 좀 이런 땅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린벨트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예, 그린벨트. 예, 그런 땅들도 요즘은 사실 그린벨트 계속 풀리는 추세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도 하남시의 지금 그린벨트는 대부분 풀렸거든요. 마지막 남은 이제 하남섬 미사섬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K 그 한류 열풍 해가지고 라스베가스에 큰 원이 엄청 축구장만한 원이 있거든요. 그 안에 관객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이제 다 LCD 모니터로 만든 원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K-팝 스타나 그 스타들이 다 그 미사섬을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예요. 근데 풀려주려고 지금 이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울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를 투자하는 것도 예전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요즘 풀어주는 게 하도 좀 빠르게 풀어주는 추세라서 예를 들면은 시흥 같은 경우도 있죠. 시흥에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시흥, 뭐 광명 일부 지역, 그래서 뭐 성남의 일부 지역도 마찬가지고 좀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언젠가 좀 풀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땅이 황금성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모든 땅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예. 혹시 내 땅을 조금이라도 더 잘 팔고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빨리 파는 방법은 제일 간단한 거는 싸게 팔면 됩니다. 근데 다들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자기 상 가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수익을 보고 싶잖아요, 누구나.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실 과감한 선택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사실 좋은 땅도 제값 받고 팔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좀 그런 저만의 노하우를 살짝 말씀드리면 저는 만약 용인 땅을 제가 이제 갖고 있는데 팔고 싶다. 그러면은 전화로 이렇게 부동산에 몇 군데 내놓고 끝이 아니에요, 저는요. 저는 A4 용지로 제 브리핑 자료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앞에 땅 사진, 실제 지도 사진을 놓고 그리고 몇 번지, 뭐 얼마 받고 싶다. 그리고 수수료 얼마 주겠다. 전 대놓고 써요. 예를 들면 이 땅을 제가 3억 받고 싶다. 수수료 보통 3억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 안 되잖아요. 보통 부동산 0.9%로 알고 계시는데 0.9% 줘서는 부동산 사장님들 절대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토지 이렇게 거래하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거래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로 많은 수익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 3억짜리 팔아서 300만 원 벌려고 이렇게 물론 양쪽에서 받으면 600인데 5, 600 받으려고 막 노력하지 않으시고 저는 3억짜리 팔면 전 1,000만 원 준다. 더 2천만 원까지 준다. 이 얘기를 해요. 아니면 내가 3억에 팔고 대신에 당신이 뭐 3억 1,000에 팔든 2천에 팔든 그걸 인정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3억 1,000에 팔면 내가 1,000만 원 당신 주겠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아예 대놓고 써요, 저는. 그렇게 자세히 좀 브리핑 자료를 쓰고 저는 그거를 한 50페이지 인쇄해가지고 50군데에다 뿌려요. 50군데. 그 정도의 노력을 안 하고 그냥 한두 군데 전화해서 왜 안 팔리지 이런 말하시는 분은 그럼 평생 못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지 팔릴까 말까다 생각을 하고 좀 발품을 좀 많이 파셔가지고 제가 50군데라고 했지만 사실 50군데가 다니기 쉽진 않거든요. 최소 20-30군데는 가셔서 그 브리핑 자료 만드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지도 넣고 그냥 글 몇 개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 정도 노력은 좀 하셨으면 충분히 그래도 좀 더 빨리 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땅에서 수익을 낸 사례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직접 투자도 하지만 제가 이제 소개도 많이 해드리거든요. 지금까지 많이 소개했었는데 가장 성공 사례 3배 단기간에 3배 수익을 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누구나 좋아하는 안성이라는 지역이죠. 안성이 요즘 뜨는 이유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들어보셨나요? 네. 예, 그게 지금 올해 말에 개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를 이제 3년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땅이 있어요. 안성에 보계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보계면. 바로 왜냐하면 보계면이 뜬 이유가 안성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안성 그 보계 IC라고 해서 그 인근에 저는 IC 예정지 3km 이내에 투자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거기를 제가 3km 이내에 제가 평수는 뭐 크진 않았어요. 한 150평 정도 되고 그 1억에 그분이 사셨거든요. 근데 거기가 입지가 워낙 도로도 잘 돼 있고 6m 도로에 또 붙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땅을 뭐 다가구 주택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분이 2년 만에 3억까지 부동산에서 3억 받아줄 테니까 팔아라 이런 연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 기분 좋았다고 가지고 3배나 2년 만에 사실 그 엄청난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저는 팔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더 올라가니까. 사실 저도 조금 배 아프더라고요. 제가 소개는 해드렸지만 3배 저도 단기간에 3배 얻기는 쉽지 않거든요. 저는 평균적으로 5년을 내다보고 2배를 보고 있어요. 그럼 2, 3년에는 보통 1.5배의 수익을 얻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제가 원하던 수익보다 더 엄청난 수익을 받기 때문에 대박 사례로 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국책 사업지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도 국책 사업지고 또 뭐 제2외곽순환도로 주변 지금도 제2외곽순환도로라고 기존의 외곽순환도로는 누구나 알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원이 한 바퀴 우리나라 수도권에 한 바퀴 더 돌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아직 개통 전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그 주변 예를 들면은 뭐 파주라든지 남양주 끝쪽 수동면이라고 있어요. 그쪽에도 지금 IC가 들어오고 또 양평도 마찬가지고 양평 수동이 보통 예전에 전원주택지로 그냥 끝났던 지역인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땅값도 올라가거든요. 그럼 투자용으로도 그래서 요즘 양평, 가평 지금 영상을 많이 올리는 게 또 의외로 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서울에서 가깝다 보니까 양평, 가평이 단순히 전원주택지가 아니고 이런 대형 제2외곽순환도로 IC 예정지 호재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투자 가치도 일석이조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국책 사업 위주로 보시면 좀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좀 위험한 지역에 이렇게 투자해서 수익이 난 사례는 없을까요? 위험한 지역이요? 뭐 예를 들어서 맹지나 아까 이야기하셨던 절대 농지나 네, 그렇죠. 제가 예전엔 저도 약간 지금도 약간 그렇지 예전엔 더 공격적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맹지 사례인데요. 제가 맹지를 사서 제가 이제 해결하겠다. 이제 그 마인드로 땅을 샀어요. 맹지를 샀죠. 그래서 사고 나서 이제 길을 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죠. 그게 이제 완전 맹지는 아니었고 그 사도였거든요. 사도. 그러니까 도로는 있는데 그 도로 주인이 나라가 아니고 개인 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도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딜을 했죠. 내가 이 땅을 샀으니까 당신이 좀 도로 사용 승낙서를 내달라. 물론 이제 그냥 공짜로는 안 해주죠. 사도 주인들은 돈을 요구합니다. 그게 보통 관례고요. 보통은 뭐 작게는 100만 원이 될 수 있고 뭐 500이 될 수 있고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처음에는 뭐 1000만 원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비싼 땅값도 막 그렇게 막 비싼 땅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땅값만큼 도로 상승낙서 달라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지만 500만 원으로 하시죠. 근데 갑자기 딜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 1000만 원도 안 하겠다고 갑자기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하셔가지고 저는 멘붕에 빠졌었거든요. 만약에 그 상승낙서를 못 받으면 이건 그냥 평생 맹지로 가야 돼 건축이 안 되잖아요. 저는 무조건 도로 상승낙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겨우 제가 1000만 원 드리겠다. 제발 봐달라. 그래서 겨우 딜을 제가 진짜 집까지 찾아가서 그분 막 빌고 하니까 1000만 원으로 겨우 쇼부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많은 교훈을 얻었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제 생각만으로 협의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협의가 아예 안 돼서 뭐 2, 3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위기가 있었는데 저는 1000만 원을 겨우 막았고 그래서 여기서 얻은 교훈으로 그때부터는 땅부터 사지 않고 저는 무조건 딜부터 하거든요. 땅을 사기 전에 그 사도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땅 살려고 하거나 이제 이해 관계자인데 당신이 좀 사용 승낙서를 해달라. 그래서 허락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땅을 사거든요. 순서가 먼저 어디가 먼저 순서일지 잘 선택하셔야 돼요. 저처럼 땅을 사고 나서 그 다음에 딜을 하면은 사실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꼭 어떤 경우든 농지증도 마찬가지고 직접 자기 농지증도 먼저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경매 같은 경우 농지증이 땅을 산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농지증을 발급 못 받으면은 보증금 10% 날라가거든요.
그럴 위기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농취증도 쉽게 먼저 땅을 사기 전에 입찰하기 전에도 가능하니까 이거 농취증도 마찬가지고 맹지도 마찬가지고 사도 주인을 찾아가서 미리 딜을 하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이제 좋은 가격에 결국 수익을 보셨나요? 그렇죠. 수익은 잘 봤지만 제가 사실 500만 원 생각하고 사용 승낙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전 2배가 든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2배라도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저는 그걸 평생 맹지로 갖고 있었을 뻔한 위기에 처했었고 그 교훈으로 절대로 처음부터 땅을 사지 마라. 먼저 확인을 하는 절차를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땅이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땅 그리고 또 위험해 보이는데 이게 오히려 돈이 될 수 있는 땅,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위험해 보이지만 돈 의외로 역발상으로 할 수 있는 땅. 사실 저는 이런 역발상 투자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제가 초기 시절에 투자했던 땅인데 제가 기찻길 옆에 투자한 적이 있어요. 기찻길 옆. 역세권이 아니고 그냥 기차가 지나가는 땅을 샀거든요. 사실 그런 땅은 남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잖아요. 제가 그때 경매로 싸게 반의 반값 잡았는데 저는 그거를 그래도 산 이유는 그래서 이제 땅은 주위를 항상 잘 둘러봐야 되거든요. 땅 앞에서만 보면은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땅 인근이 산업단지로 막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 산업단지 공사 현장을 안 봤으면은 아마 투자를 안 했을 거예요. 저도. 근데 산업단지를 보니까 이거는 기찻길 옆이니까 당연히 집은 아니겠죠. 누가 기찻길 옆에 시끄럽고 공해 소 이런 안 좋아하시죠 대부분. 근데 저는 여기는 집터는 아니지만 창고 부지나 공장 부지는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 공장 부지나 창고 부지는 상관이 없잖아요. 시끄럽어도. 예, 그 분명히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도로가 또 잘 돼 있었기 때문에 6m 도로에 있으면 건축 허가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땅을 과감히 싸게 반의 반값 매입해서 실제로 2년 뒤에 산업단지가 완공되니까 이제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 창고 하실 만한 분한테 제가 웃돈 주고 3배 주고 팔았던 좋은 추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이런 기찻길 옆이나 아니면 고속도로 옆에도 분명히 누군가는 찾는다. 집은 아니지만 창고나 이런 건 상관없다. 예, 이렇게 해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갈 수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주변에 꼭 뭐 개발 호재든지 뭐 국책 사업지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렇죠. 예, 산업단지 공장 부지가 막 들어서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과감히 매입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미래의 수요층을 예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본인만 좋으면 안 되고 항상 주위에 뭐가 들어올지 항상 그래서 저는 이제 땅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드론을 하나 저렴한 거라도 하나 사라고 하거든요. 저도 드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성지도 요즘 뭐 네이버나 카카오는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봐서는 한계가 있는 게 그 지도 자체가 5년, 10년 전 지도를 써먹고 있어요. 왜? 매년 업데이트가 안 돼요. 또 연 단위로 업데이트가 아니고 사실 매달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사람이 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1층 기준으로 봤을 때는 땅이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드론을 띄우면은 엄청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요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지 묘지가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꼭 드론을 뭐 빌리던지 아니면 사서 뭐 요즘 100만 원짜리가 좋긴 하지만 50만 원짜리도 충분히 값어치하기 때문에 투자를 제대로 하실 분은 그렇게 과감히 한번 그런 방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에 3대 악재, 3대 호재라는 걸 이야기하셨던데 네. 그게 뭔가요? 네, 3대 악재는 악재 3종 세트라고 하는데 방금 잠깐 언급한 묘지 그리고 철탑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축사. 특히 돈사. 그나마 소들은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돼지 냄새는 돈사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동사는 뭐 500m 1km 있어도 냄새가 날 정도로 심한데요. 근데 또 겨울에 축사가 있으면 냄새가 별로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패 사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겨울에 땅을 샀거든요. 그때는 이제 멀리 축사가 보이는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별 상관없이 샀죠. 근데 제가 여름에 그 땅을 보러 갔는데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선 냄새가 잘 안 난다는 걸 제가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고 좀 샀던 실패 사례 중에 하나죠. 냄새가 나면 절대 땅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축사는 특히 조심해야 되고 묘지도 마찬가지고 묘지는 사실 숨어있는 게 많아요. 근데 숨어있는 건 사실 별 상관없는데 너무 눈에 잘 띄는
내 묘지가 많다. 그러면 그런 땅도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묘지가 너무 잘 보이면은 본인이 거기다 뭐 집을 짓거나 계속 갖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투자용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제2의 투자자가 과연 저 묘지를 보고 살까?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이 묘지는 누구나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철탑이 조심해야 될 게, 철탑을 한번 들어서면은 묘지나 축사는 이전이 되는데 철탑은 이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밀양 철탑 사건이 있었거든요. 밀양에서 철탑 들어온다 하니까 막 밀양 주민들이 막 못 들어오게 막았던, 크게 뭐 이슈됐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철탑이 들어오면은 주변의 땅 가격이 망가지기 때문에 철탑 주변에 있는 땅들은 절대 손대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세 가지 조심하시고, 3대 호재는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도로 호재죠. 지금 당장에 도로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언급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대규모 도로, 그런 게 들어와야 IC가 뚫리고 IC 주변에 창고 부지 이렇게 도시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도 인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싫어할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또 거기가 원룸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용인의 원삼 그 SK 하이닉스 들어보셨죠? 거기 120만 평씩 공사하고 있는데, 항상 SK 인력이 들어오기 전에 공사 인력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럼 공사 인력만 해도 수만 명이 되는데, 평택 삼성 단지도 그랬고 고덕신도시도 그랬고요. 그럼 그 수만 명이 먹고 저갈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땅값 수요가 엄청났고 건물 수요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밭집이라고 해서 식당 하나 차리면 장사가 잘 됐고, 원룸 하나 건축하면 임대, 그런 시골에 월세 100만 원을 받아요. 여기 강남에도 100만 원 월세 그 미만 많잖아요. 근데 강남이 아니고 평택 용인인데도 100만 원 월세를 내고 그 노동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잘 명심하시고, 이런 공장 부지, 산업단지 인근에 투자를 잘 염두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인구가 늘어나는데, 아까 제가 인구 그래프 요즘 좋은 시절이라서 네이버로 다 용인 인구 쳐보시면 쭉 상승. 딱딱 상승되는 지역을 봐야지, 하락되는 지역이 의외로 우리나라에 하락되는 지역이 아쉽게도 80%가 전 하락세라고, 인구 지금 우리나라 위기잖아요. 위기, 출산 위기. 그래서 좀 그런 데 피해 가셔가지고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토지를 투자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뭐라고 보시나요? 토지 투자할 때 리스크요. 네. 사실 이게 좀,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황금성이 제일, 사실 땅에 제일 아쉬운 게 어쩔 수 없이 황금성이에요. 아파트는 싸게만 팔면 무조건 팔리잖아요. 당장 우리가 한 달 이내에도 팔릴 수 있죠. 싸게만 팔면. 근데 땅은 아무리 싸게 팔아도 안 팔릴 수, 지금 요즘 워낙 불경기라서 땅에는 임자가 있어야 된다는 아마 그런 유명한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땅은 그게 아쉬워요. 아무리 싸게 팔아도 안 된다. 그럴 수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좋은 땅을 사시는 게 중요하고,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중요하고요. 싸게 사야지 수익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큰 땅을, 이 부동산 경기가 지금 하락세기 때문에 지금 좋은 시기거든요. 사실 지금이 기회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맨날 해도 우리 투자자들은 겁이 많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이런 불경기 때 과연 내가 지금 들어가서 물릴 게 아니고 걱정부터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고수들은 지금 조용히, 특히 제 주변에 많은 전문가가 있죠. 저 토지 유튜버, 저 말고 뭐 오픈마인드라고 용인 안성에 하신 분, 그분들은 엄청나게 땅을 매입하고 있어요. 제가 부러워할 정도로. 예, 진짜 어마어마하게 매입합니다 지금. 예, 장난 아니게 매입하. 왜냐면 그러니까 줍줍이랑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줍줍. 그러니까 아파트도 지금 뭐 예전에 뭐 싸게 줍줍, 분양, 미분양 그런 거 하듯이 땅도 거저 지금 막 싸게 뭐 10억짜리가 지금 3억에 나온다니까요. 정상적인 매물이. 그런 거를 지금 사고 있어요. 그것도 10억짜리를 3억에 사는데 제 돈 3억을 내는 게 아니고 5천만 원, 10억짜리를 5천만 원 주고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억에 80% 이상 대출이 되니까요. 5천 미만의 금액으로 10억짜리 땅을 내가 매입해서, 이거 중요한 팁인데, 이거 사실 방송에 나가면 이거 너무 중요한, 이거 살짝만 사실 언급하겠습니다. 10억짜리를 우리가 3억에 낙찰 받는데, 중요한 거는 3억 기준으로 낙찰이 3억이 됐으니까 뭐 2억 5천밖에 대출이 안 되지만, 우리는 나중에 이걸 재감정을 받습니다. 재감정. 그러면 1년, 뭐 6개월, 1년 뒤에 다시 재감정 받으면 10억 기준으로 감정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대출이, 추가 대출이 엄청 나옵니다.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고수의 영역이고요. 사실 이거 이 방송 보시면 아마 충격받으실 분 많을 건데,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드렸고 아마 잘. 약간 건물이랑 비슷하네요. 네, 이게 이제 저의 우리 전문가들의 노하우고, 이거를 잘 한번 활용하시면
자기 돈 안 들이고도 땅을 살 수 있는 좋은 땅 살 수 있는 그런 응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이 지금까지 토지 투자를 하신 사례 중에 네. 가장 크게 실패한 사례가 네.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물론 있죠. 거의 뭐 다 날린 기억도 있거든요. 예. 거의 제가 2억 이상 손해 본 땅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실 절대농지 사례예요. 개발지 인근에 절대농지를 싸게 샀어요. 근데 값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싸게 팔아도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그냥 동네 주민한테 그냥 헐값에 판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2억을 손해봤어요. 그 땅으로. 제가 그 땅을 3억 주고 샀는데 1억에 팔았거든요. 그 땅값이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지금 공시지가도 예전에는 무조건 올라갔는데 지금 약간 주춤했어요. 많이 주춤한 땅도 있고요. 그러니까 땅값이 무조건 오르지 않는다. 예전에 평창 때도 그랬죠. 평창이 계속 올라가다가 평창 올림픽 끝나니까 곤두박질 쳤고요.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여수도 그랬고 여수도 엑스포 때 올라가다가 그런 단기성 지역은 하시면 안 되고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그런 당진이나 평택, 용인, 안성 이런 데다 하셔야지 절대 다시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개발지 인근엔 절대 농지나 맹지는 이렇게 저처럼 몇 억을 손해볼 3분의 1 반의 반토막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작가님만의 리스크 관리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저도 안 좋은 뭐 맹지나 절대농지 이런 특수물건에 잘못 잡아서 좀 고생한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초보자분들일수록 좀 정상적인 물건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은 굳이 우리가 특수물건 안 하더라도 좋은 땅이 지금 반의 반값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시기에 하자 있는 물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발품을 좀 많이 파셔가지고 아까 제가 언급한 당진이나 이제 음성까지 뭐 춘천, 원주, 그러니까 수도권 인근에 있는 지역을 잘 보시라는 거죠. 너무 수도권에만 고집하면은 사실 수익률이 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수익률을 얻으려고 하면은 자기가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안성이나 용인에 대로변에 좀 큰 땅 이런 거는 사실 평당 안성 용인은 평당 한 2차선 도로변 기준으로 200-300 정도 하거든요, 최소. 근데 저는 좀 자금 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제 공동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랑 저는 밤값으로 평당 100만 원, 150짜리를 저는 용인 안성에 땅을 잡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땅은 평수가 1000평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몇백 평 가지고는 이렇게 가격이 확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1000평 잡으려고 하면 자금이 몇십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또 대출 절반, 은행 대출 절반 끼고 또 투자자들 몇 명 끼면은 제 돈 매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정하죠. 근데 그 매덕이라는 것도 사실 땅 투자에 있어서 사실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 뭐 1억 가지고 가신 분들은 수도권에서 이런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언급한 충청권이나 강원권에서 좀 수익을 보시고 그 자금으로 불려가지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방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작가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유튜브 지금 하고 네. 계시다고요? 네네. 제가 이제 대박 땅꾼 그냥 유튜브에 대박 땅꾼 치시면 바로 제가 나오고요. 그래도 저도 한 10만 구독자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제가 채널이 2개예요. 대박 땅꾼 본 채널, 그러니까 요즘 경매 영상 위주고 토지 뭐 기초 이런 정리한 영상이 있고 또 다른 채널은 이제 막 만들었는데 거기는 제가 매물 위주로 이렇게 올려드리기 때문에 2개 채널을 보시면은 좀 토지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책도 그동안 굉장히 많이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부동산계에서는 제가 제일 망했었고요. 사실 14권을 이번에 새로 1000만 원으로 100억 버는 토지 투자 이 제목으로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계속 앞으로도 20권까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요. 또 책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이벤트로 제가 이제 저희 강남 선릉역 사무실에서 저희 오시면은 제가 책 사인해서 드리고 있는 이벤트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뭐 대박도 한번 검색해 보셔서 보시면은 한번 토지 투자에 많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또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사실 잠깐 언급했었고요. 우리가 이런 영상을 보는 목적이 공부를 하려고 보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실 제가 오늘 열정, 제 20년 노하우를 조금 이제 오픈한 건데 이 영상을 보시면 열정이 막 타오를 거예요. 근데 이게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며칠 지나면 또 이제 이런 그냥 세계가 있었구나 넘어가시는데 전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항상 성공하시는 분은 1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모든 분들이 저처럼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은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실천. 꼭 땅을 하나
사거나 아니면 직접 발품을 한번 팔거나 한번 땅을 가서 땅도 흙을 만져보고 한번 땅을 밟아보고 좀 그런 첫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